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자, 22대 총선의 실패로 보수층이 지금 분열 직전인데요. 여러 보수 인사들의 몇몇 보수 인사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민주당이 아니고 지금 보수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으로 분열되고 있는지 알아야 객관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나아갈 길을 찾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을 향해 전응아 과대망상이다. 비난을 쏟아낸 정광훈의 태극기 집회, 이렇게 지금 정광훈 목사가 유튜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4일 날 서울 광화문 태극기 집회가 열렸나 봅니다. 집회에서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 한동훈이 사퇴를 했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향한 원색적 비난이 쏟아졌다. 자, 이날 집회를 주도한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수 유튜버 신혜식 씨를 단상에 불렀는데요. 자, 이 사람이죠. 주간조선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신혜식 씨라는 이제 보수 유튜버 신의 한수라는 그 유튜버의 운영자인데, 신혜식이라는 사람이 정광훈 집회에 참석해서 한동훈을 정치 전응하라고 맹비난했다는 내용을 갖습니다. 자, 이 신혜식 씨를 단상에 부른 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권에서 자기는 물러설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당대표 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온다. 당대표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으니까 신혜식 씨가 당대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될 수가 없다고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전 목사가 그런데 왜 저렇게 과대망상을 하느냐 다시 물었고, 신 씨는 미친 거죠. 그런 사람이니까 총선에 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신 씨가 한동훈이 지금 당대표에 나선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어이가 없어 하면서 전 위원장이 수도권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되어야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 수도권에서 자기 때문에 패했지 누구 때문에 패했느냐며 남 얘기하듯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이긴 지방선거에서는 수도권 전체를 이겼는데 한동훈이 와서 총선에서 쫄딱 망하지 않았느냐, 그럼 누구 잘못이냐, 한동훈 잘못 아니에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자가 한동훈이 정치 전응하다, 전응 아시죠? 하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선택받는 정당이 돼야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탓하고 지금 당대표의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11일 날 하고 총선 결과는 자기 차금이라고 하면서 당사를 떠났는데요. 자, 이틀 뒤에 13일 날 제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당직자와 보좌진에게 이렇게 보내면서 약간 당대표의 뜻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좀 여지를 남기는 모양새가 되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광훈 목사 태극기 집회 정광훈 목사랑 보수 유튜버 신혜식 씨, 신의 한수 신혜식 씨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 목사 등이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이 있는데, 정광훈이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식 공천은 한마디로 우파 척결 좌파 우대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과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공천 목록을 두루 문제 삼으면서 애국 보수 세력이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다수 비례 의석으로 국회에 진출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장경동 목사 있죠. 장경동 목사가 또 자유통일당 대표로 있는데 역시 보수를 분열시키는 한동훈은 사퇴하라고 주장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씨 역시 이 신혜식 씨, 신씨 역시 총선 전에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도피 출국 논란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휘칼 테러 발언과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입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민주당식 비난 공세를 이어가는 한 위원장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한동훈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의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나홀로 대권놀이를 했다. 그러면서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월 10일 총선 패배 이후 3일 내내 비판글을 계속 올렸나 봐요. 분노에 차가지고. 그리고 차기 대선 대통령 선거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견제를 하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 어처구니없는 망발이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고 나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 이번 선거 참패 책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돌리면서 비난 수위를 이렇게 높이고 있는데요. 차기 대선 경쟁을 염두에 두고 잠재적 경쟁자를 견제하려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세간의 해석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 시장은 어처구니없는 망발이다, 이거는 생각 좀 하고 살자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당시 야당 인사, 한나라 지금의 국힘당이죠, 국힘당 인사들을 구속했던 악연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통 보수, 자기가 그렇게 해서 정통 보수 당원을 겨냥한 차별화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홍 시장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이겼어요. 일반적인 국민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국민의힘 당원 조사에서는 패했습니다. 그래서 홍 시장이 다음 대선 도전에 성공하려면은 우선 당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실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당원 투표에서 당심을 얻기 위해서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는 거죠, 한동훈이. 그러니까 연일 이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날 페이스북에 선거는 당이 주도에 치른다. 대통령은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도울 수 없다면서, 선거가 참패하고 난 뒤 그거를 당의 책임이 아닌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게 되면 이 정권은 그야말로 대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범여권 전체가 수렁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자기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그 막중한 총선을 치른 것이라면서, 전략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 하나 찍으면서 나홀로 대권놀이나 한 거다라고 이 한동훈 위원장을 직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 시장은 나는 문재인 정권 때 야당 대표를 했는데 우리 측 인사들이 그때 수백 명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조사받고 자살하고 구속되는 망나니 칼춤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본 일이 있다. 그 문재인 정권에서 그걸 주도한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거를 망나니 춤을 주도한 사람을 이 국힘의 비대위원장으로 들인 것 자체가 배알도 없는 정당이라고 해서 내가 이 당에 있는 한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칼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총 한 번 쏴본 일이 없는 병사를 전쟁터의 사령관으로 이거는 임명한 것이라면서 그런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본 사람들이 바보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전날에도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다가 108석을 주었다는 거는 국민들이 명줄만 붙여준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니 탓 내 탓 하지 말고 다 우리 탓이라고 홍 시장이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홍 시장은 총선 패배 이후에 3일 내내 매일 한 위원장을 겨냥한 비판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날에는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당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놀이 하다가 말아먹었고, 이제는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놀이 하면서 자기를 정치 아이돌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 안에서 인물을 키울 생각하지 않고 당 밖에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셀럽을 찾아 한동훈 같은 셀럽을 찾아 자신들을 위탁하는 비겁함으로 이 당은 명줄을 이어간다고 비판하고, 우리가 야심차게 키운 이준석이도 지금 개혁신당 대표로 가 있죠. 성상납이란 어처구니없는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고 용산만 목매어 바라보는 이 해바라기 정당이 됐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치권은 이러한 홍 시장의 발언들을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이자 동시에 자기가 이 홍 시장이 보수 적통을 강조하는 대권 행보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여권에서는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난 한 위원장을 여전히 잠룡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견제를 하겠죠. 자, 19대 대선 자유한국당, 그 당시 국민의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이제 홍준표 시장을 지내면서 대권에 다가갔던 이 홍 시장으로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다시 등판하는 것을 지금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인식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이 여권의 이 보수 계통의 이 흐름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자 느끼십니까? 저는 이 지금 이 홍준표 시장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을 지극히 경계하고 미워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많이 보이고요. 그 말은 맞는데 이제 그래서 빠진 거는 뭔가 이제 자기가 당심을 얻기 위해서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페이는 뭐니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입니다. 의료계와 지금 2,000명 때문에 분쟁하고 있는 일방적으로 분쟁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대파값 875원이라든지 황상무의 회칼 테러 언급이라든지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의 호주 도피 뭐 이런 문제들라든지 자기 와이프는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백 논란 수수 뭐 여기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한 거라든지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라든지 하나도 명쾌하게 해결된 게 없어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 많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국민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죠? 예. 양평 고속도로 이 처가의 어떤 땅 그런 문제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도 없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특검도 모두 거부하고, 그 지금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리스크와 책임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교묘하게 윤석열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직 한동훈이 모든 걸 주도했기 때문에 한동훈이 잘못한 거다. 한동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뭐 선거 중립 의무가 있어서 선거를 도울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수많은 공약을 하고 다녔습니까? 그게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도 선거 때 선거를 앞두고 뭐 민생 탐방하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 사업을 국책 사업 같은 거를 막 약속을 하고 장밋빛 공약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그 사회적 비용은 뭐 1,000조 이상이 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뭐 몇백 조가 들어가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도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약속 자체가. 선거 끝나면은 만약에 약속을 해놓고 선거 끝나고 나서 약속을 안 지켜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만 얻고 나서 선심성 공약인 거죠. 표만 얻고 나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재정이 안 됩니다.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 버티고 그냥 시간을 차일피일 물으면은 아무 책임도 없는 거예요. 이런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 가장 큰 이번 선거의 참패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이런 실정이 가장 큰 문제지, 사실은 한동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의 그 꼬복 노릇을 한 그런 거 아닙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그냥 입과 손발이 되어가지고 당을 장악하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이 자리를 가지고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뭐 용산 대통령실과 이제 대립각을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모양으로 그런 대립각을 보여주면서 전에 전두환 노태우 때처럼 전두환 정권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니까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면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하듯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이 비판이 가해지니까 그걸 면피하기 위해서 한동훈이라는 이런 바지 사장을 내세워 가지고 거기서 면피를 하고 정권을 이렇게 이양을 해 가면서 뭔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시장과 그리고 정광훈 목사 그리고 이런 신혜식 씨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이렇게 직격하고 한동훈 위원장만 까대는 거는 사실은 절반은 맞지만은 또 절반은 놓치고 있다.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이건 반반도 아니고 가장 큰 리스크는 원인 제공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인 거예요. 예. 지금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 정부를 심판했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문제인데 그거는 싹 가리고 한동훈에게 모든 것을 한동훈을 희생양 삼아서 자기 정권들을 유지를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정권을 이어가고 뭐 권력을 취하고 뭔가를 이어가려고는 그런 음모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장경동 이 목사, 정광훈 목사하고 장경도 목사. 저도 크리스찬이긴 하지만은 저도 크리스찬이고 교회 다니긴 하지만 이런 목사들은 큰 교회를 중형 교회, 큰 교회 목사가 인기를 가지고 교회 신도들을 이렇게 자극해서 설교를 통해서 막 이렇게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들 중에 이들 크리스찬들의 시각이 이들의 말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선거의 이 참패 원인이 어떻게 한동훈 이 위원장 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파 논란, 선거 기간 동안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대파 논란 일으킨 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를 들고 875원이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이번 대파 정권 하면서 여러 유튜브 짤과 밈이 유행하면서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비판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지 한동훈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동훈이 모든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의 책임은 아마 한 20, 30%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의 7, 80%의 대체적인 문제는 모든 결정 사안들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사망 사건 그 수사 위협이 모두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거고 양평 고속도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차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 있지 그게 한동훈 위원장하고 관련돼 있는 게 아니에요. 주가 조작,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그게 한동훈의 마누라입니까? 한동훈의 마누라예요? 김건희 여사가? 그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와이프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정점이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종섭, 런종섭, 호주 대사 도피 이것도 한동훈이 가라고 도와준 겁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하고 뭔가 그렇게 허락을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국방장관 그만두고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보수의 이 사람들이 홍준표 시장 이 신혜식 씨라는 사람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 장경동 목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을 희생양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 신성화하고 쉴드를 치려고 하는 이것이 뭔가 아직까지도 이번 총선에 거의 2대1로 참패를 당한 거의 200석과 100석 가까운
차이가 날 정도로 이런 심판을 당한 그 심판의 정확한 원인을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여론을 주도하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역겨운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진단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또 다른 국민의힘 내부의 분석은 또 제가 내일이나 또 모레 조만간 다루겠지만, 일단은 이 국민의힘 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다. 우리가 이제 그 민주당 진영의 시각에서만 우리가 정보를 알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모르지만은 이들이 이렇게 선거를 오판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홍준표 시장, 또 정광훈 목사, 신혜식 씨, 장경동 목사,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절반은 맞는 것 같은데 절반은 아니다. 절반은 아니다 생각하고, 이걸 제대로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가소로운 해석이고 말도 안 되는 판단입니다. 이거는 정말 누가 정치 전응아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정치 전응아인지. 한동훈만 정치 전응아인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오판을 하고 있는 모든 문제 책임자, 원인 제공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인데, 그거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이런 방구도 없이 이렇게 한동훈만 죽이려고 하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국민들은 깨어서 이렇게 이런 거를 잘 분별을 하고, 이들의 말장난에 속임수에 속지 말고 올바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한번 믿어봐. 널 위해 준비된 일 잘하는 참된 일꾼. 경제도 민생 문제도 할 일이 많잖아. 이재명은 하잖아, 해내잖아. 힘차게 위해 이재명,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 누구도 외롭지 않게 널 지켜줄게. 함께 손을 잡고서